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의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방법에 세 가지가 있었죠. 인베디드 방식, 내장 방식, 이렇게 부르는 인베디드 방식이 있었고, 두 번째가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입니다. 이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호출 방식,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미리 작성되어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불러서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실행을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수 함수라든가 사인, 코사인 이런 삼각 함수라든가 이런 수학 계산 같은 것들에 대한 함수가 시스템에 미리 등록되어서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C 프로그램이든지 자바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수학 함수를 불러서 사용을 하죠.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메뉴라든가 화면의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래픽 메뉴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그랬을 때 그런 그래픽 부분에 대한 라이브러리 함수를 불러서 우리가 화면 구성을 하거나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있으면 그 함수를 불러서 쓸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 함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방식, 이것이 함수 호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함수 호출은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져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SQL CLI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JDBC 또는 ODB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함수 라이브러리가 회사들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을 좀 표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표준을 제정하자라고 해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가 있죠. 국제표준기구 해서 ISO라고 흔히 부르는 기구가 있죠. 그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그 ISO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 소프트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을 하는데, 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함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 표준이 뭐냐 하면 CLI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Call Level Interface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ISO에서 국제 표준으로 만들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 국제 표준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ODBC나 JDBC라고 부르는 이 함수 라이브러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표준 CLI라고 하는 게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제품들과 사람들이 ODBC, JDBC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표준은 ODBC, JDBC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ODBC, JDBC는 ISO 국제표준기구에서 표준으로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널리 사용되는 소위 업계 표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디팩토 스탠다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실상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ODBC, JDBC가 이 함수 호출 방식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포된 SQL 방식은 프로그램 안에 아예 SQL을 이렇게 딱 문장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바가 됐든지 C 언어가 됐든지 프로그래밍 언어, 호스트 언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그 호스트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른 SQL 문이 거기 중간중간에 들어있어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SQL 문이 프로그램에 아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SQL 문은 딱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이제 정적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은 동적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함수 라이브러리를 흔히 함수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API 함수, API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이 API는 뭐의 약자냐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어떤 하부의 다른 시스템을 부르는 인터페이스 하는 함수다. 그래서 이 API 함수들이 그래픽 API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수학 API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API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API 함수, 그 API 함수의 업계 표준이 JDBC죠. 이 API 함수는 호스트 언어 안에서 자기 라이브러리 함수를 부르기 때문에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C에서는 C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것이고, 자바에서는 자바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를 부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C 컴파일러로 C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바 컴파일러에서 자바 함수 라이브러리가 호출이 들어있는 자바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된 SQL처럼 전처리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호스트 언어 랭귀지하고 똑같은 모양의 함수를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편리한 점인데, 좀 단점이 있다고 치면 이 함수 라이브러리들은 SQL문을 함수의 파라미터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넘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가 실행되는 타임에 SQL문이 넘어가서 런타임에 그 SQL문에 대한 구문이나 체크나 뭐 컴파일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런타임에 컴파일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위에서 동적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미리 SQL문이 딱 정적으로 들어있어서 미리 컴파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컴파일은 되었는데 라이브러리의 함수가 실행될 때 그때 그 라이브러리 함수의 아규먼트로 SQL문 스트링이 넘어가서 런타임에 그것이 DBMS에 의해서 컴파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따가 예제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내포된 SQL문은 프로그램 문장에 SQL문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프리컴파일러가 컴파일하면서 미리 구문 분석이나 컴파일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타임에는 실행만 하면 되지 그 SQL문에 대한 컴파일이 필요 없어서 그 SQL문은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어서 미리 컴파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적 프로그래밍 환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기 그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장 방식, 인베이디드 방식과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 두 개가 지금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서로 비교해 놓은 겁니다. 위에 있는 내장 방식은 C 문장이면 C 프로그램이면 C 문장, 자바 프로그램이면 자바 문장, 이런 식의 일반 프로그래밍 문장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SQL문이 인베이드 되어 있는 거죠. 내장 또는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이런 그 C 문장 중간중간에 다른 스타일의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C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이 안 되는 거죠. C 문장이 아닌 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프리프로세스 전처리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전처리기는 C 문장은 그냥 가만 놔두고 요 데이터베이스 문장만 뽑아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DBMS 내부에 그 내부 모듈을 실행하는, DBMS의 내부 모듈을 실행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형태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SQL문이 여기 이미 들어있으니까 프리컴파일러가 이 SQL문에 대해서
컴파일도 하고 구문 체크도 하고 나름의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이 실행 함수, 내부에 실행되는 함수로 번역을 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은 DBMS 회사에서 DBMS 이 소프트웨어를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DBMS 제품에서 제공됩니다. 그러면 C 프로그램에서 일반 C 문장으로 프로그램을 하다가 마치 수학 함수나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부르듯이 이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기 위한 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부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함수는 C 프로그램이면 C 형태의 함수입니다. 자바면 자바 형태의 함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쭉 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하고 달리 이 프로그램은 완전한 하나의 C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전처리기가 필요 없이 컴파일을 하면 바로 컴파일이 돼서 실행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내장 방식에서 어차피 전처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DBMS를 실행하는 함수를 이렇게 부르면, 바꿔주면 처음부터 사용자가 이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실행 함수는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단하게 프로그램에서 SQL 문장을 사용하게 하고, 이 전처리기를 통해서 복잡한 실행 함수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DB 접속 라이브러리 함수는 뭐냐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DBMS에 내가 원하는 요청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실어 보낼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SQL문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간단한 편리한 함수들을 제공을 해서,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SQL문을 실어서 보내고 그 결과를 받아오게 하는, 이런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그런 레벨의 함수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직접 프로그램에서 호출하도록 하는 방식, 이것이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입니다. 초창기에 DBMS가 나왔을 때는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함수들을 미처 만들지를 못했어요. 뭐 나름대로는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표준화로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성화를 못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베디드 방식을 쓰다가, 그 다음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DB를 접속하는 함수 라이브러리가 표준화가 자리가 잡히면서, 그 다음부터 지금은 이제 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대부분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LI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재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CLI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SQL 표준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SQL 표준이 ISO 국제 표준으로 표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C 언어라든가 뭐 이런 언어들이 그 ISO에서 표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언어들이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언어인 이 SQL도 ISO에서 국제 표준으로 제정을 했고, 그 표준 안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DBMS를 연동하기 위해서 그 연동하기 위한 API 함수 라이브러리를
CLI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표준, SQL 표준의 한 부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표준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DBMS를 접속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쉽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라이브러리나 헤더 파일 같은 것을 인서트 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고, 이 함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DBMS에 실행을 할, DBMS에 요청할 SQL문을 프로그램에서 실어서 보내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DBMS에 요청을 보내고 싶은 SQL문을 아규먼트로, 파라메타로, 스트링 형태로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호출을 실행할 때 SQL문이 그때 DBMS에 전달되어서 그때 DBMS가 받아서 컴파일하고 이 SQL문을 실행을 하고 결과를 전달해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동작되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표준, 이게 CLI인데 요거보다는 뒤에 나오는 자바에서는 JDBC, C 언어에서는 ODBC라고 하는 표준을, 사실상의 업계 표준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이 CLI 표준에서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는가, 함수 라이브러리 쭉 있는데 그 함수 라이브러리의 종류들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함수들의 종류를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함수의 종류 카테고리를 지금 이제 분류를 해 본 겁니다. 환경 설정을 위한, 처음에 실행하기 전에 뭔가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한 그런 문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 레코드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해서 설정해 줘야 될 환경 설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기능. 그 다음에는 연결 레코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DBM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DBMS라는 그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DBMS를 접속하고 로그인하는 것과 관련되는 기능, 이걸 연결 레코드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이 되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DBMS에 필요한, 실행하고 싶은 SQL 문장을 보내고 결과를 받아오고 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문장을 실제로 실어서 보내고 실행하고 결과를 받아오는 것과 관련되는 그런 문장들, 그런 함수들, 이걸 문장 레코드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투표이나 매개 변수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유지하는 설명 레코드, 이렇게 이제 4종류로 그 CLI의 구성 요소들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긴 모양만, 신텍스만, 구문만 다르지, 문법만 다르지, JDBC도 이런 이제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CLI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은 ODBC 아니면 JDBC인데, 우리는 이제 요즘은 자바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이 자바에서 DBMS를 연동하는 JDBC 위주로 우리가 배우고, 실습 시간에 이 JDBC를 이용해서 자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주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한 SQL문을 DBMS에 보내서 실행하고 결과를 받아오기 위한 그런 그 자바에서 SQL을 DBMS를 연동하기 위한 함수 라이브러리, 업계 표준 JDBC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JDBC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바에서 함수 호출을 이용해서 SQL문을 DBMS에 보내서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의 모임, 이것을 JDB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JDBC의 함수를 이용해서
JDBC의 함수를 이용해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DBMS를 연동해서 실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바 프로그램에서 JDBC를 실행하려면 JDBC 함수를 부를 수 있는, 연동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JDBC 드라이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하는 이클립스라든가 이 자바 프로그램을 하는 도구들에 JDBC 드라이버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그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JDBC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JDBC 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JDBC의 함수를 구현해 놓은, 이 DBMS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그 모듈, JDBC 함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그 드라이버를 그런 그 프로그램 모듈을 JDBC 드라이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JDBC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미들웨어, 일종의 내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JDBC는 업계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DBMS,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 있고 SQL 서버가 있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마리아DB 혹은 MySQL 혹은 SQLite, 하여간 서로 DBMS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JDBC가 표준으로, 사실상 표준으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오라클을 위한 JDBC 함수나 MS SQL 서버를 위한 JDBC 함수나 혹은 뭐 또 다른 제품의 JDBC 함수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오라클 DBMS를 이용해서도 실행할 수 있고 SQL 서버를 이용해서도 실행할 수 있고 DBMS 제품과 무관하게 실행이 가능하죠. 심지어는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DB 제품들을 동시에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는 JDBC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절차,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DB를 연동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 단계를 거치느냐라고 하는 건데, 먼저 실제 DBMS의 SQL을 실행하기 전에 이 JDBC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JDBC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문장이 맨 먼저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JDBC 드라이브를 설정해주는, 지정해주는, JDBC 드라이브를 로드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바 프로그램과 SQL 사이에 값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혹은 이 JDBC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되는 그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에 대한 것을 이제 미리 선언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전 준비 작업이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그냥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요걸 카피에다가, 필요하면 약간 이제 뭐 이름이나 이런 건 바꿔야 되겠지만 카피에다가 항상 똑같이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SQL문을 실어 보내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로그인을 해야 되죠. 프로그램에서 DBMS를 이제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결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요 연결 객체가 쉽게 얘기하면 DBMS에 로그인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접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문장을 SQL 문장을 DBMS에다가 보낼 수 있죠. 요 문장을 실어 보내는데 사용하는 객체를 문장 객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문장 객체는 다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문장 객체를 만들고 이 문장 객체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는데 그 실행을 할 때 사용한 함수가 execute quer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SQL 문장을 아까 앞에 문장 객체에 담았던 SQL 문장 스트링을 실행을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 전에 그 SQL 문에 대해서 혹시 어떤 매개 변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매개 값을 SQL 문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경우 그게 이제 물음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매개 변수가 우리 자바 프로그램의 변수의 어떤 값하고 이렇게 대응시켜 줘야 되는, 그걸 바인딩 한다, 서로 대응시켜 준다, 바인딩 한다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 매개 변수로 값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걸 지정해 주고, 그런 다음에 그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결과가 result set이라고 하는 요 객체로 넘어옵니다. result set이라는 타입의 객체로 넘어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SQL문을 이제 실행시키면 그 SQL문의 실행 결과가 결과 테이블, 여러 터플들의 결과 터플들의 집합, 즉 테이블로 오죠. 그 테이블로 오는 것을 리절트 셋에서 받아서 그 하나의 테이블이나 2차원 배열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리절트 셋에서 이제 결과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자바에서 이 DB를 연동하는 그 과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예제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라클에서 우리 책이 오라클을 중심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여기 예제들이 오라클로 돼 있는데, 나중에 실습 시간에 우리가 실습하게 될 MySQL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곳은 그냥 오라클 부분을 MySQL에 맞춰서 그 약간의 파라미터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으니까 그냥 오라클로 되어 있는 책의 예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어떤 DBMS, 지금 여기 예제는 오라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DBMS를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는 예제를 보시면, 먼저 맨 처음에 자바에서 이 JDBC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무조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로그인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자바 프로그램에서 DBMS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DBMS에 연결하는 것이 여기 지금 get connection이라고 해서, 요 get connection이라는 멤버 함수가 이 커넥션 객체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데, 요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고전에 class.4name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내가 사용할 JDBC 드라이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드라이버의 주소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오라클 드라이버입니다. 만약에 다른 드라이버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다른 드라이버의 이름을 요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DB 사용하겠다, MySQL 사용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드라이버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연결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그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요건 뭐냐 하면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 아까 앞에 예제를 볼까요? 예. 자, 이게 지금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바 프로그램에서 여러 종류의 DBMS 중에 하나를 또는 동시에 여러 개를 접속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DB 서버가 다른 컴퓨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컴퓨터, 이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로컬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리모트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DBMS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URL 주소, 서버 DBMS가 있는 서버의 주소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용자 아이디, 요게 패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즉 커넥션을 하면 요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요 커넥트 객체 인스턴스죠. 요걸 이용해서 요 커넥션에다가 SQL 문을 실어 보내면,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다가 로그인을 했다, 연결했다 그러면 요 커넥션 이름으로 실어 보내면 SQL 문이 이쪽으로 가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커넥션을 만들어서 그 이름의 커넥션에 보내면 그 SQL 문은 이쪽 서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커넥션을 만들어서 그 커넥션에 커넥션된 DBMS에다가 문장을 보내서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으면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DBMS로 문장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때 문장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요 이름의 문장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만들 때 커넥션 객체죠. create statement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불러서 문장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제 문장 객체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커넥션에 보낼 문장이 들어있는 객체입니다. 그 문장 객체에 execute query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SQL 문을 스트링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요 스트링이 그 문장 객체를 통해서 DBMS로 전달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 실행된 결과는 result set이라고 하는 객체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RS가 result 객체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RS에 결과값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RS에 들어있는 결과값, 즉 터플들의 집합이 오면 하나씩 이제 꺼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보시면 하나의 문장을 실행하는 부분만 제가 따로 땄는데요. 그 실행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장 객체를 만드신 다음에 아까 앞에서 로그인하고 이렇게 준비 과정은 앞에 있던 거 이제 설명한 걸로 대체하고요. 문장 객체를 만든 다음에 커넥션 객체에 create statement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문장 객체를 만든 다음에 문장 객체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로컬 변수입니다. 스트링 변수,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해서 여기 지금 스트링을 지정했는데, 이 스트링의 내용이 하나의 SQL 문이죠. select star from student, 모든 학생들의 터플들을 가져오는 그 SQL 문장이 들어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의 문장을 실행하려면, SQL 문을 실행하려면 그 문장 객체에 execute query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SQL 문을 실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execute query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SQL 문 스트링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더블 쿼테이션 한 다음에 셀렉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셀렉트 문을 넣어주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 지금 이 예제에서는 SQL 문이라고 하는 스트링 변수에 스트링 형태로 담아서 그 스트링 변수를 여기다 넣어줬네요. 스트링을 직접 넣어줘도 되고 스트링 변수를 여기다가 지금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셀렉트 문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돼서 어디로 넘어오느냐면 result set으로 넘어옵니다. 학생이 여러 명 있으면 이 result set에 여러 결과 터플들이 들어있겠죠. 여기서 하나씩 꺼내야 되겠죠. 하나씩 꺼낸 것은 그 result set에 next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가지고 오고 결과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자, next 불러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가지고 와서 그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하나 가지고 온 그 터플에 요거는 num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테이블에 있습니다. 어느 테이블에 있냐면 여기 from student 입력으로 셀렉트 문에 from절에 나와 있는 입력의 테이블에 학번을 저장하고 있는 num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몽땅 가지고 온 거니까 요 애트리뷰트들 중에서 리절트 셋에 있는 첫 번째 터플에 num이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um이라고 하는 필드 학번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nam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name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요 결과 터플에 있는 애트리뷰트 이름 중에서 num이라는 애트리뷰트 가지고 와라 name이라는 애트리뷰트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두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요거는 이제 타입 변환 함수입니다. 요게 이제 정수형이기 때문에 getInt라고 해서 정수 값을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컬 변수입니다. 자바의 로컬 변수입니다.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름은 요 애트리뷰트 타입은 스트링 형태이기 때문에 getString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바의 로컬 변수 name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 있죠. 이 변수 num, num 변수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그냥 자바에서 그냥 출력에 나올 안내 문자열이죠. 그래서 요 안내 문자열 다음에 여기 num 값 여기 지금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내 문자열 요거 다음에 name 값이 여기 출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출력이 되면 지금 현재 while문이니까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다음 거 가지고 와서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다음 거 가지고 실행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다 하면 rs.next가 fail이 되겠죠. fail이 되면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SQL문을 실어서 보내고 결과를 받아오고 라고 하는 이 과정에 별도의 SQL문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바 형태로 되어 있는 JDBC의 함수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은 완전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죠. 자, 여기 있는 것은 셀렉트 문이 아니라 인서트 문을 실행해 본다. 값을 추가한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는 셀렉트 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execute query라고 하는 요 함수를 썼는데 query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색할 때 검색하는 문장 셀렉트 문을 실행할 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문이나 이런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문장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요 앞에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는 것은 항상 똑같이 그냥 무조건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lass.forName 이게 JDBC 드라이브를 지정해 주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자, 드라이브 지정해 줬고 그 다음에 getConnection 함수를 통해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그래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항상 똑같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그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SQL문을 DBMS에다가 보내야 되죠. 이번에 보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서트 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하고 똑같이 create statement를 이용해서 문장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 객체에 execute query가 아니라 이번에는 execute update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네요. 예, insert, delete와 같이 값을 변경하는 문장을 실어 보낼 때는 execute query 대신에
execute update라고 하는 함수를 부릅니다. 여기에 SQL문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코테이션 한 다음에 insert 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스트링을 그대로 넣어줘도 되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스트링 변수에다가 그 insert 문을 담아가지고 그 스트링 변수를 넣어줬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스트링 변수가 insert 문이 실행이 되겠죠. 자, 실행돼서 이번에는 결과가 정수값으로 넘어옵니다. 아까 select는 값이 여러 개가 결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result set에 받았고, 이번에는 값이 하나가 넘어옵니다. 뭐가 넘어오느냐면 몇 개 터플이 인서트 했느냐라고 하는 인서트된 결과 개수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개수를 여기 카운트에다가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여기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인서트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스템 로그아웃, 시스템을 끝낼 때는 이제 클로즈하고 끝낸다라고 하는 이제 클로즈 하는 문장이 추가로 예제로 들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 하고 비슷한데 이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 할 때는 문장 객체에 불러주는 함수가 좀 다르다. execute query가 아니라 execute update다 라고 하는 것만 다르고 비슷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로그인 하는 부분, 인서트 문을 실행시키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자바 형태로 되어 있는 JDBC 함수를 호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함수 호출 방식하고 앞에서 배웠던 인베이디드 방식, 내장 방식하고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라고 하는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똑같은 SQL문을 실행을 시키는데 인베이디드 방식의 예제 프로그램이 요 위에 있고요. 밑에는 JDBC 함수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예제가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터레이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요거는 SQL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SQL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터레이트 객체를 반복자를 선언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셀렉트 문을 실행을 했죠. 셀렉트 문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 ST에 받아왔습니다. 이 ST는 여기 나와 있죠. 반복자 객체죠. 앞에 나오는 이 반복자 타입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 SQL 셀렉트문을 실행한 다음에 반복자 객체에 받아와서 그 다음에 여기 반복자를 while문에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 문장도 들어있고 SQL 문장도 중간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건 SQL 문장이야 전처리에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샵 SQL이라고 하는 프리픽스가 붙어져 있는 거죠. 자바 문장하고 SQL 문장하고 서로 다른 문장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자바 함수를 사용하는 JDBC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제로 바꿔봤습니다. 먼저 문장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문장 객체에 execute quer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SQL문을 실어서 보냅니다. 이 SQL문을 실어서 보내는 함수가 여기 execute query라고 하는 함수고 JDBC 자바 형태의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내서 실행해서 그 결과를 result set이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에 받아왔습니다. 그 result set을 하나씩 result set에서 하나씩 가지고 오는 함수가 이 result set의 next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터플에서 요 이름의 애트리뷰트로 가지고 와라. 여기 인테저 값을 가지고 올 때 요 이름의 애트리뷰트로 가지고 와라. 문자열을 가지고 올 때 요 함수로 불러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출력하고 있네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는 똑같은 실행 결과입니다. 근데 밑에서는 JDBC 함수를 이용해서 SQL 문을 스트링 형태로 실어 보내고 있고요. 위에는 아예 SQL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별도의 문장으로, 그렇지만 자바하고는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들어있고, 그래서 전처리기에 의해서 번역이 돼야 되는 거고, 밑에서는 이제 함수를 불러줬기 때문에 자바 형태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서로 다른 방식의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자바 프로그램과 별도의 SQL 문장이 서로 다른 두 문장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방식이고, 밑에는 자바 형태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부르기 때문에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방식. 이것이 이제 함수 호출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방법,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 이후에 이어서 세 번째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죠. 새로운 언어 방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